많은 분들이 쌀통이나 쌀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로부터 쌀은 재물운과 연관이 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수천 집을 방문하며 컨설팅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부잣집에서는 금전을 상징하는 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어떤 용도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쌀이 담긴 쌀독, 쌀통은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해져 오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쌀이 담긴 밥솥 같은 쌀통들이 집안의 금전운을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에 따르면 쌀은 자칫 잘못 두면 집안의 온갖 불운을 부를 수 있고 내 소중한 가족들의 금전운까지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세간에서는 쌀독을 잘못된 장소에 보관하게 되면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일 수 있고 재물운이 술술 나갈 수 있게 만들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두는 쌀의 장소도 잘 알고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집안에 쌀이 담긴 쌀독을 비롯해 쌀통을 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쌀단지는 절대 어디에 두면 안 되는지와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지까지 전부 자세하게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의 행복과 재물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자들은 왜 자신의 집안에 쌀을 둘 때 무척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쌀은 우리 민족에게는 주식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래왔지요. 식량이 없던 옛날에는 더욱 쌀이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그만큼 쌀을 잘못 보관하는 것은 풍수적으로도 정말 나쁘다고 여겨왔으며 과거 우리 조상님들 역시 이것에 절대 주의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겨오셨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옛날에는 식량이 재물이 되었고 그만큼 쌀이 중요했는데요. 쌀을 통해서 식복은 물론이고 재물복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옛날 부잣집에는 쌀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도 따로 있는 경우가 있었고 요즘 역시 부자들은 쌀만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현대에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고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쌀이 집안 모든 장소에 둘 경우 재물을 부르고 긍정적인 효과만을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잘못된 장소에 쌀독을 두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두는지 알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점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선 여러분 쌀은 한꺼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은 나누어서 보관을 하세요. 물론 쌀이 많아 보여서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고 실제로 많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을 상징하는 쌀은 많을수록 좋고 부가 불을 부른다는 말처럼 집안에 많이 두면 좋습니다. 다만 쌀을 한 곳에만 두는 것보다는 약간씩 나누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헷갈린다면 두세 군데 정도로 나누고 용도에 따라 장소를 정해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쌀을 한꺼번에 쌓아두고 보관을 하게 되면 아래에 쌓인 것들은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쌀로 밥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날 수 있고 재물이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 고여 있는 것을 뜻하기에 예로부터 좋지 않게 여겨져 왔습니다. 변형이 잘 되지 않게 보관하시려면 포대자루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사용할 것들은 비닐팩이나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서 잘 담아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쌀을 담는 쌀통 역시 기원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옛날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빗살무늬 토기 등의 곡식의 씨앗이나 음식을 저장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금전운과 연관되어 생각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식량이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식량을 토기와 같은 하나의 그릇 같은 곳에 잘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쌀독쌀통, 더 나아가 밥통과 같은 것들은 우리 삶의 소중한 소품이자 하나의 가구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을 담는 쌀단지, 쌀통과 쌀독에서도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속이 전부 보이는 투명한 것인데요. 아니, 훤히 들여다 보여서 쌀이 전부 밖으로 보이는 통은 좋지 않습니다. 쌀독 역시 식량을 보관하는 금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금고나 지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밖이 훤히 보이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쌀독과 쌀통처럼 쌀을 담는 단지나 그릇을 선택할 때에는 투명한 것은 꼭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적 의미로 무채색을 원하신다면 하얀색 중에서도 안이 비치지 않는 흰색을 선택하는 것도 인테리어적인 의미를 충족시키면서 재물운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다음으로 그렇다면 쌀독을 두면 안 좋은 공간은 어디일까요? 재물운을 상징하는 쌀이 담긴 쌀통을 두면 안 좋은 공간은 분명 있는데요. 이런 공간에 두게 되면 집안의 재물운이 사라지기 아주 쉽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열기가 가득한 곳 주위는 꼭 피하셔야 하는데요. 쌀은 재물운을 상징하고 일반적으로 열과 같은 화기가 가득한 곳은 이런 재물과 금전을 녹이는 것 형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방 화구 근처는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쌀은 식재료이기도 하지요. 식재료는 열이 많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불을 떼는 곳 바로 근처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의 주방으로 말하자면 가스레인지 근처에 너무 가까이 두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비슷하게 냉장고 뒤편에 안 보이도록 숨겨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냉장고 뒷부분이 생각보다 열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냉각장치가 잘 되어 있는 냉장고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보통은 열이 냉장고 뒷부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자체가 아닌 뒤편과 같은 곳에는 절대 쌀을 보관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습기가 많은 곳에 쌀독이나 쌀단지를 두는 것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습기가 많은 곳에는 쌀을 두면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쌀이 눅눅해지게 되고 변질되었을 때 그것으로 지은 밥을 먹으면 좋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일부러 욕실이나 싱크대 근처 또는 습기가 가득한 다용도실에 쌀을 대충 담아 그냥 보관하시는 것은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습기가 많은 곳은 꼭 피해 주세요. 과거 부자들이 거주하던 저택의 쌀창고에 가면 무조건 이곳은 건조하게 만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싱크대 근처나 축축한 아래 하부장은 피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젖은 행주나 수세미 근처에 쌀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두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잠을 자는 침실이나 머리맡에 쌀을 두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무슨 쌀을 이런 데에 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쌀 자체가 금전운을 상징한다는 것을 많이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재물운이 좋아지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조금의 쌀을 덜어두어 비방법처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침실이나 머리맡에 조금이라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은
침실이나 내 몸 근처인 머리맡에 쌀을 두면 쌀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금전이 흐를 수 있다는 의미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순환을 막을 수 있는 의미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환이 막히면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악몽을 꾸게 되거나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잠을 자는 침대 근처에 두면 수면의 질을 방해하고 자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잠을 너무 설치거나 좋지 않은 꿈을 꾸신다면 혹시 어딘가에서 듣고 쌀단지를 여기에 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무엇보다 쌀은 있어야 하는 공간에 제대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침실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다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절대 눈에 훤히 바로 보이는 곳에는 쌀은 물론이고 쌀독을 두시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 쌀은 돈과 재물,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런 것인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부자여도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면 돈은 도망가게 되고 풍족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옛날 생각이었고 현대에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풍수에서는 돈이나 보석을 보관하는 곳은 남들의 눈에 크게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쌀과 쌀통 역시 남들 눈에 훤히 보이는 곳에는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해야만 가정의 재물에 손실을 피할 수 있고 돈으로 인한 고통과 고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쌀과 그것을 보관하는 쌀통 밥솥 등은 사람들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곳에 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처럼 우리 가정에 번영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실이나 타인이 모이는 공간에 다 보이도록 쌀 단지는 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모여 거실 탁자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거실 식탁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공간이지요. 돈을 보이도록 아무데나 막 놔두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처럼 쌀독도 너무 훤히 보이는 곳에는 두지 않는 것이 금전운을 부르고 상승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버려져야 하는 것들 근처에는 쌀과 쌀독을 절대 두지 마세요. 여러분 간혹 주방 바닥 밑이나 하부장 근처에 쓰레기를 담은 쓰레기 봉투를 두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저녁이나 아침에 그간 나온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방에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따로 쓰레기통을 두시는 분들도 있으며 다용도실에 일부러 대형 쓰레기통을 마련해 두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쌀과 쌀통은 절대 이 근처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버려져야 할 것과 소중히 보관을 해야 할 것은 경계가 확실해야 하고 그것을 구분지어 장소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쌀과 같이 귀한 것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같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굳이 버려져야 하는 물건이나 쓰레기통 주위에는 두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쌀독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장고 안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도 좋고 그냥 일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은 쌀을 보관하는 전용 냉장고를 두거나 장소를 따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집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너무 번거롭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쌀은 김치 냉장고와 같이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닐팩 같은 것에 진공으로 포장하는 것이 좋고, 상하지 않도록 플라스틱 쌀통을 쌀독처럼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김치 냉장고가 없다면 일반 냉장고에 서늘하게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냉장고는 다른 식품들도 함께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쌀을 보관할 때에는 습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쌀통이나 쌀독에 잘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고 수시로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주방인데요. 쌀이 있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쌀은 바로 밥을 짓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풍수에서 주방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방에서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금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주방은 물과 불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이 잘 관리되어 균형이 맞춰지면 재물과 가정의 건강운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곳의 관리에 신경을 썼더니 3개월 이내로 효과를 보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물이 잘 흐르고 깨끗할 때 집안이 번영할 수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다만 주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습하거나 너무 화기가 강력한 것처럼 군데군데 위험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면서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찬장 등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서랍장과 같이 무난한 곳에 쌀독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크대 근처의 하부장은 습기가 가득할 수 있고 우리가 무심코 까먹고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곳 하부장만은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쌀을 보관하는 쌀독은 무조건 바람이 잘 통하는 곳,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냉장고를 이용하지 않고 쌀을 따로 보관하는 분들의 경우에 그런 것인데요. 바람이 원활하여 공기가 잘 순환되고 시원하고 서늘한 것이 잘 유지되는 공간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쌀이 있는 공간의 습기를 막아주어야 금전을 상징하는 쌀이 돈을 부르는 것처럼 풍요를 부를 수 있고 관리를 잘하지 못했을 시에 생길 수 있는 쌀벌레나 쌀의 미생물균들을 막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공간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세균이나 벌레가 생긴다는 것은 풍수적으로도 정말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재물에 손실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랬기에 과거 저택을 보면 쌀 창고는 바람이 잘 들어오고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창문을 만들어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금단지처럼 항아리처럼 생긴 쌀단지에 쌀을 보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꼭 집안에서 바람이 가장 잘 통하고 서늘한 곳을 찾아 이곳에 쌀과 쌀통을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 들어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행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신발장 안에 약간의 쌀이 담긴 쌀단지를 두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쌀통을 현관에 위치한 신발장에 두실 때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현관 구석에 두어 가족 구성원들의 움직임에 방해받지 않게 두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 신발장 안에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신발장 안에 두면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발장 안에 있던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과정에서 내가 돈을 벌 기회도 생기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처럼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금전 흐름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목적으로 쌀단지나 쌀통을 두었을 때는 쌀의 교체 시기 역시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집안의 청결이 재물운의 좋은 흐름에 가장 필수입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쌀독과 쌀단지 안에 들어있게 만든 쌀은 3개월에서 6개월 주기 정도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쌀을 먹기 위해서 둔 것이 아닌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고 좋은 기운을 위해서 두었을 때에 해당됩니다. 다만 집안의 상황이나 쌀독이 놓인 위치에 따라 교체 시기를 재량껏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수시로 쌀이 누래지거나 습기를 가득 머금어서 변질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고 그때마다 교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평소와 달리 갑자기 몸이 이곳저곳 아프거나 일이 잘 안 풀리고 괜스레 금전에 손실이 있을 때에는 금전을 부르기 위한 쌀단지 안에 있는 쌀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살펴봐 주세요. 또 많은 분들이 교체하고 난 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렇게 상한 쌀들로 밥을 지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모아서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깝다고 해서 괜스레 상한 쌀을 먹게 되면 무엇보다 나 자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피해 주세요. 오늘은 쌀과 쌀독, 쌀통이 재물운에 끼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쌀단지와 쌀독을 절대 두면 안 되는 곳, 그리고 두어야 하는 곳, 그 외에도 주의할 사항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잣집에서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쌀을 놓는 위치에 각별히 주의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 보셔서 실천하시고 금전운까지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